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019년 인천에서 합격한 재수합격자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서 좀 여러분한테 도움이 드릴 수 있고 또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저도 되게 제도 베이스에서 정말 시작을 했어요. 저도 영어 영문과도 아니고 교육학과에서 또 복수 전공을 해서 교직을 딴 케이스라 학부 때는 영어학 관련 수업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었고 사실 학부 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도 아니어서 제로이스가 굉장히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어떻게 공부를 2년 동안 해서 합격을 하게 되었는지 그냥 제가 어떻게 전반적인 수험 생활을 보냈는지와 각 영역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또 제가 2차에서 한번 떨어져서 그런지 2차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차에 대해서 그 다음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임용 공부를 할 때 꾸준히 계속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학원 직강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어요. 학원 직강을 들으면 저는 두 가지의 장점이 가장 크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1년이라는 긴 수험 시간 동안 게을러지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고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매개체가 된다고 생각해서 1년 동안 1월부터 11월까지 학원 직강 커리를 따랐던 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강을 들으면 한 영역도 빠짐없이 매주 일주일마다 수업이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영역을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여서 1월부터 11월까지 학원 직강을 커리를 따랐던 편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을 얼마 정도 공부를 했냐,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했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했다는 걸 체크하는 편이 아니어서 공부 단위는 일주일 단위로 세웠어요. 제가 초수 때 말씀드리자면 초수 때는 그냥 학원 강의를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학원 강의를 정말 완벽하게 복습하는 걸 일주일의 공부량으로 잡고 교육학과 전공 모두 학원에서 배운 걸 완벽하게 복습하는 것, 그것으로 항상 일주일 지켜나가고 정말 그 일주일의 계획을 어겼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수할 때는 학원 커리를 따르기는 굉장히 수월해서 학원 커리 플러스 일반 영어 지문을 조금 더 많이 봤고요. 그리고 원서를 읽는 식으로 해서 일주일 단위의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각 영역별로 들어가서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스터디에 대해서 아까도 물어보셨지만 그거는 본인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는 혼자 공부하는 게 좋아서 스터디는 1차 때는 하나도 하지 않았고 2차는 스터디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은 편이라 2차는 스터디를 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각 영역별로 들어가서 일반 영어와 문학부터 공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하기는 제 일반 영어 실력은 정말 딱 평균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선생님들과 비슷하게 딱 평균 수준이었는데, 저는 다른 어려운 영자신문이라든지 타임즈, 그리고 뭐 어려운 토플책? 이런 것들을 하나도 보지 않았고, 철저히 임용고시 지문과 임용고시 문제로만 공부를 했어요. 그게 시간 대비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보다 영어를 더 잘하시고, 단어도 많이 하시고 구문 능력도 되게 뛰어나신 분들도 많이 봤는데 그분들이라고 다 일반 영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영어는 임용에서 요구하는 딱 논리력과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의 근거, 정확성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1월부터 정말 꾸준히 일반 영어 임용 문제로 기출문제와 그리고 선생님들이 나눠주시는 문제로 일반 영어 문제를 꾸준히 풀었어요. 1월 달에서 6월 달까지는 그 한 문제 푸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일단 글이 어떻게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혼자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닌 메인 아이디어와 서머리 정도는 모든 문제를 작성해보면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몇 지문을 읽는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꾸준히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하루에 한 지문이 됐던 두 지문이 됐던 정확히 보는 연습을 했고 그렇게 꾸준히 해갔을 때 정말 일반 영어 지문은 임용고시 보기 하루 전날까지도 하나 두 개는 풀어보고 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꾸준히 연습을 했고 시간은 처음에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근데 풀다 보니까 모의고사 시즌인 9월, 11월에는 굉장히 빨리 답을 찾고 시간이 오히려 남들보다 더 빨리 풀고
실제 시험에서도 저는 A형은 10분에 B형도 15분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답안을 한 번 더 이렇게 체크해보고 냈는데, 그래서 그냥 꾸준히 1월부터 일반 영어 지문으로, 그러니까 임용고시 지문으로 푸시는 게 좋고,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모르는 답이 있을 땐 절대 답은 안 봤어요. 어떻게든 그 답을, 근거를 제가 그 지문에서 찾아보려고 3시간이 됐던 4시간이 됐던 고민한 적도 있어요. 기입형도 특히 모의고사 볼 때, 이게 답인지 일반 영어에서 헷갈리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도 왜 이게 답인지를 찾아내는 그 정확성 훈련? 그거를 혼자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학도 역시 일반 영어와 유사하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영어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영어학은 정말 제가 초수 때 너무나도 힘들었던 과목이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베이스가 너무 없었어요. 저는 통설원, 형태론 이런 말을 처음에 임용고시를 시작하고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모음좌표, 자음좌표도 처음 보기 때문에 그거를 외우는 데만 5-6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없었는데 정말 그냥 일주일마다 학원의 진도와 선생님들이 나눠주는 자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소화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수 때는 원서는 따로 보지 않았는데, 따로 원서는 보지 않아도 7월 달부터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들이 문제와 관련된 원서 자료를 발췌해서 나눠주시거든요. 그럼 그 발췌해서 나눠주시는 부분을 읽고 감을 좀 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합격 수기에도 써놨는데, 영어학은 기본 개념 플러스 알파인 것 같다, 이런 말을 써놨어요. 그래서 기본 개념은 무조건 열심히 다지셔야 되고, 그 플러스 알파라는 거는 이렇게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원서를 보고 예문으로 공부했다 그래도 그 예문이 똑같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예문이 나왔을 때 저희가 적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서 저는 굉장히 문제를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눠주시는 문제도 다 풀었고, 사실 그냥 고시마당에 가서 구할 수 있는 영어학 문제집은 다 구해서 풀었던 것 같아요, 혼자. 그리고 영어학도 일반 영어랑 마찬가지로 답은 절대 내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안 봤어요. 그리고 저는 직강을 들으면서도 질문을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정말 스스로 3-4시간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어려운 통설원 문제도 구조를 다 파헤쳐 보려고 노력을 하고 끊임없이 고민을 했던 게 실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서는 초수 때는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도 보지 않았고요. 재수 때는 기본적인 원서, 의문로는 AEP를 받고, 통사로는 신알규, 특보, 그리고 TG 이렇게 3권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서는 아무래도 혼자 보게 되면 너무 두껍고 막막해서 읽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학원 강의를 통해서 한번 1회독을 정확히 하고, 그 이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는 게 아니고 문제를 풀 때마다 필요한 부분들, 그럴 부분들만 이렇게 골라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3번째로는 영어 교육론 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방금 전에 선생님들이 말씀했던 것과 굉장히 영어 교육론은 비슷해요. 일단 기본 개념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히 다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책을 자세하게 적진 않았고 매핑하는 정도, 마인드 매핑 정도만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기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초수 때는 시간이 조금 없기도 해서 서술형으로 바뀌고 난 14년부터 18년까지만 보고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근데 재수 때는 그냥 객관식 기절의 문제부터 다 풀다 보니까 굉장히 얻을 게 많더라고요. 개념도 일단 확실히 할 수 있었고, 좀 헷갈리는 개념들을 문제를 통해서 정말 견고히 차이가 보이고 확실히 된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목감기가 약간 있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또 기출문제를 통해서 시험에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그런 루브릭과 답안을 작성하는 어떤 요령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서 기출문제는 저는 주제별로도 보고 연도별로도 보면서 정말 영어 교육론의 기출문제는 보고 또 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영어 교육론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공부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감사합니다. 저는 9월에서 11월까지 직강반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집에서 혼자 시간을 재고 푼다고 해도
절대 학원에 와서 직접 푸는 것만큼의 긴장감과 실제감을 훈련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9월부터 11월까지는 꼭 직강을 들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혼자 채점을 하는 게 아닌 선생님들에게 첨삭도 받고 그리고 내 점수도 얻어보면서 내 실수도 정말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답안을 더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도 세울 수 있거든요. 아까 뭐 답안을 어떻게 쓰시냐 한번 생각을 한 다음에 답안지에 쓰시냐 뭐 이런 걸 물어보셨는데 그런 전략 모두 다 9월부터 11월까지 시험을 보시면서 길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임용고시를 볼 때 아예 몰라서 틀리는 문제는 사실상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의 다 1점 차이, 그러니까 약간 감점을 얻거나 아니면 약간 키워드를 빗나가게 써서 틀린다고 생각을 해서 이 9월부터 11월까지 과정을 통해서 그거를 줄이고 4점의 문제면 4점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2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 사실 2차를 그렇게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영어 스피킹 실력도 되게 자신이 굉장히 없었고 생각을 하면 그게 바로 말로 나오지 않고 필터를 한 2-3번 거쳐서 나오는 영어 스피킹 실력이거든요. 그리고 발음도 별로 좋지가 않았고 또 막 짧은 시간 안에 창의적인 답변? 기발한 답변을 생각해낸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초수 때 좀 부끄럽지만 2차에서 85점을 맞았어요. 근데 그 85점을 맞았으면 사실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서울에서 그때 응시를 했는데 1차를 88점을 맞아도 떨어지는 점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1차 합격이 아닌 최종 합격이잖아요. 그래서 2차는 꼭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재수 때도 사실 그렇게 높은 점수로 2차를 받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90점을 넘었고 그런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최시원쌤의 강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심층 면접 강의를 다른 교육학 선생님 강의도 들어봤어요. 근데 그 강의들보다 최시원 선생님은 진짜 실전 감각을 향상시키는 강의를 해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수많은 피드백을 주시고 실전 연습을 통해서 실제 시험장에 가서 당황하지 않고 2차를 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2차 준비를 초수 때는 스토리를 묶어서 혼자 3명이서 같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3명이서만 하다 보니까 실제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2차는 학원 강의가 필요 없다. 스터디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학원에 와서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듣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도움을 받으면 2차는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멘탈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저는 임용은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멘탈이 그렇게 강한 편도 아니고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특히 막판에 가면 모의고사를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점수를 받지? 막 하는 70점대 막 중반 그런 점수도 보면서 엄청 많이 기가 죽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제 자신이 세웠던 목표에만 집중을 했어요.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교육학은 18점, 전공은 70점을 맞자 이런 목표를 사실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목표를 그냥 바라보면서 스스로에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경쟁률과 TO를 생각하고 하면 더욱더 마음이 불안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할 수 있다고 도닥여 주면서 저를 동기부여를 했고요. 사실 저는 개인에게 되게 나 스스로 상 주고 스스로 막 채찍질을 하는 걸 잘해요. 그래서 가끔은 공부가 너무 안 될 때는 독서실에 나와서 그냥 스타벅스 이런 카페를 가서 달달한 음료를 마시면서 혼자 기분 전환하면서 공부도 해보고 그냥 그런 식으로 1년 동안 제 자신과 싸움을 하면서 수험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작년 이맘때 인터넷으로 합격자 수기를 찾아보고 영상을 찾아보면서 부럽고 막 존경스럽고 과연 내가 또 1년도 한다고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내년에 올해 꼭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